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이게 오르기 때문에 온기가 다 모든 아파트에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가격이 오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바로 이때잖아요. 오늘은 이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자, 야당이 승리했다는 건 어떤 이제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부동산 정책 큰 변화는 없겠다. 왜? 그 전부터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책에 의한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뭐죠? 시장이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만 앞으로 시세가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시장은 결국은 외부 변수들도 있고요. 또 내부 참여자들에 의한 또는 그 내부 요인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정책보다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환율이 올라가거나 인플레이션에 또 금리 이런 외부 변수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내부도 있잖아요. 그 내부에 있어서 키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부는 결국은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수요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움직임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구나. 왜? 정책적으로 투자 수요를 전부 눌러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주류는 실수요의 장이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변하지 않겠구나. 한 4년 동안 변하지 않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실수요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갖고만 싶어 하는 것은 투자 수요입니다. 근데 이제 거주, 특히 실거주를 하면서 소유도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우리는 보통 실수요라고 말을 하죠. 물론 거주를 안 할 수 있는데 사실 거주 안 하면서 하나 더 사두는 거는 거의 투자 수요예요.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실수요거든요. 자, 시세가 움직이려면 큰 수요, 실수요가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 수요처럼 지금 작은 수요가 움직여야 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가 움직여야 시세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실수요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전히 뉴스를 보면 실수요자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뭘 샀습니다. 이런 뉴스보다 전혀 다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뜨거운 감자가 있거든요. 바로 이 녀석들이죠. 재건축 규제 완화 플러스 노후주택 특별법, 일기 신도시 바꾸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생뚱맞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 하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여기도 이게 샘플이죠. 그 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시범 아파트 이런 지역이 있고요. 일기 신도시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될 지역이 분당이죠. 시범 단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죠. 자, 과연 이런 지역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진행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소야대죠. 통과가 웬만한 것들 다 안 되겠죠. 대부분 반대하겠죠. 그리고 찬성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들을 제가 좀 요약해 본 거예요. 지금 재건축 이슈가 되는 곳들, 만약에 정말로 뭔가 해줄 의향이 있다면 이걸 왜 꽁꽁 묶어놨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의도, 목동, 잠실, 재건축에 책자만 들어간 단지들은 하나같이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 시장님 나와가지고 재건축 특혜를 주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뭔가 하려는 액션만 취하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런 텐스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게 뭐가 있죠? 이거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입지 좋은 신축이에요. 이 신축은 특별 뭐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전부 1급지 신축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오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갭매우기도 뭐 조금씩 가격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나오고 있기도 하죠. 아마 당분간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이 과연 실수요자가 찾는 종목일까요? 거의 대부분 투자 목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서 거주하고 싶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하나 갖고 싶어. 이거죠. 그게 철저하게 투자 목적이잖아요. 자, 재건축은 투자 수요다. 재건축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알아요? 이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대세가 주류가 뭐 실수요 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세가가 1억 2억 하더라도 그냥 주세요.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이게 오르기 때문에 온기가 다 모든 아파트에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부터 검토하지 않아요. 실수요자는 신축부터 검토를 하죠. 이게 기본이죠. 이 기본 흐름이거든요. 이게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도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수요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신축도 오르고 나중에 또 구축 뭐 조금 오래된 것들도 나중에 또 금방 또 재건축이 또 도래하면 또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고 이게 이제 주류죠. 얘가 상승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결정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어떨까요? 이게 지금 실수요 중심일까요? 투자 수요 중심일까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잘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일기 신도시는 실수요 중심이 맞아요. 충분히 살만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다만 구축이라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또 서울의 신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곳에는 나름대로의 실수요가 많이 있다. 조금 꺼려할 뿐이다. 근데 일기 신도시에는 여러 개 신도시가 있죠. 부천, 중동, 삼본, 고양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학군지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실수요 크기가 완전 다릅니다. 학군지는 실수요 크기가 굉장히 커요. 비학군지는 투자 수요도 적은데 실수요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 양극이죠. 지금도 시세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요. 분당 같은 지역은 거의 시세가 거의 90%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서울의 신축 못지않게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비학군지는 거의 그냥 회복이 아니라 쭉 가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그냥 거의 횡보하고 있죠. 이게 이제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 실수요자가 비학군지의 구축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향방은 앞으로 이곳은 학군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좋은 이제 신축의 흐름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학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선택합니다. 학군이 안 좋은데 무조건 신축이라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좀 크고 나면 학군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고요. 2번이 흐름이 와가지고 쭉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학군지 구축이 오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학군지 구축은 언제 오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축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바로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비학군지 구축이 오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 텀이 굉장히 길 수 있다. 얘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는 점점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군지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자, 주택시장에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도 말이죠. 어떤 게 있죠?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예요. 털털한 한 채. 이게 하나의 종목처럼 그냥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분양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지 좋은 한 채는 지금 입지 좋은 신축, 준신축 또는 신도시 이제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고요. 전세 상승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당분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가도 지금 회복을 제일 많이 했고 전세도 올라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고 있다. 재건축은 어떻죠? 앞에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에는 제가 일기신도시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 일반적인 재건축하고 일기신도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기신도시 안에는 또 학군이 또 봐줘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건축처럼
연식이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하고 분당 요 지금 아파트하고는 사실은 여기는 좀 거주하기가 좀 어렵고 분당은 거주를 할 만해요. 아직까지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어쨌든 그들만의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만 놓고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죠. 그들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를 거의 못 하거든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분들에 의해 선택되는 거예요. 다만 1기 신도시는 좀 다르죠. 여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생각보다. 재건축 단지보다 훨씬 높거든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내가 거주도 할 수 있고 투자도 가능하고 학군지이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꽤 있고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대세 수요 쏠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하고 이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대부분 다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있죠. 재개발은 작년 초가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거기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신축 아파트가 올라야 재개발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오를지 말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대비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자재가 뭐 인건비 자꾸 올라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좀 대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세가 조금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원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조합 분양가를 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7억이 돼버리면 사실은 내가 2억을 손해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은 지금 안전마진이 확실한 단지에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아니면 서울처럼 입지가 정말 좋거나 그게 아닌 것들은 뜨끔미지근합니다. 분양권도 오르려면 결국 신축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지금 신축이에요. 똘똘한 채가 키다. 자, 이 중에서 실수요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뭘까요? 당연히 신축이죠. 기왕이면 신도시, 기왕이면 택지개발,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흐름을 요약해보면 실수요자는요 1순위로 신축을 선택합니다. 그게 안 되면 또는 학군을 너무 중요시하는 분들은 학군지 구축으로 갑니다. 물론 학군지가 되면서 신축이면 제일 좋겠죠. 흐름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것마저 할 수 없으면 비학군지 신축으로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비학군지 구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 오르지? 부동산은 언제 오르는 걸까? 전혀 움직이지 않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에서 지금 흐름이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순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그다음 투자 수요는요 당연히 이분들도 신축 좋아합니다.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여기서 막 나뉘어지죠. 좀 돈이 많은 분들은 난 재건축 살래. 좀 아닌 분들은 재개발 사둘래. 그리고 또 아닌 분들은 좀 전세가율이 높은 학군지 구축 나 살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요거는 흐름이 딱딱딱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또 비학군지 구축이라도 뭐 조금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단지들이 있죠. 여기는 안전마진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하면 뭐 10억 안전마진 뭐 이런 단지 지금 계속 하나씩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청약 쏠림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가 전체 분양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부 단지인 거고 대부분의 단지들은 분양가를 높여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인기가 완전 천차만별이다. 그건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분양권이 좋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결국 키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신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흐름에 따라 학군지 구축이 또 얼만큼 빨리 회복을 하고 얼만큼 그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죠. 이 두 개가 키를 쥐고 있다. 이 두 개에 의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종목을 실수요가 가장 좋아하고요. 지금 현재는 실수요의 장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시세가 움직일 수 있을까? 분명히 조건들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뭐 올해 말, 뭐 내년 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수도권하고 지방을 좀 나눠봤거든요.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오르려면, 시세가 오르려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크게 4가지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권 가격이 오르기 위한 조건들. 첫 번째,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55%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평균 60에서 65%까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집을 사야 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집값이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5억 5천이다. 그러면 대출을 한 2억 정도? 2억 5천? 2억? 뭐 이 정도 하고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뭐 한 40대 분의 가정해가지고 3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하면 요거 이자만 살짝 부담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면 내 돈을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되고 대출을 얼마나 해야 돼? 아무리 못해도 대출을 막 5억 이상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럼 한 달 부담해야 될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가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집을 왜 사지? 지금 너무 좋은데? 전세 해가지고 전세 대출하고 그거 좀 저렴하게 금리로 적용받아가지고 내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 하겠죠.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어떤 생각 들까요? 이 정도면 내가 그냥 돈 좀 보태가지고 집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점점점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게 이제 압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압박을 받으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행동을 보일 거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되게 좀 중요한 건데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려갔냐 보다 시작이 됐냐 안 됐냐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시작이 되면 그로부터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계속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죠. 지금 최고 금리인데 지금 대출을 많이 낸다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무도 그걸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인이잖아요. 이 일반인들이 집을 살 때 뭘 보고 판단할까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 조금 오른 거 보고 야 집값이 오른가 봐 사야 돼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가 쫙 올라가야 그제서야 집값은 이제는 회복세인가 보다 그제서야 이제 오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제 그게 되려면 서울에서 1급지가 아니라 2급지, 조금 더 나가서 2.5급지 이런 지역들, 예를 들면 은평구, 성북구, 동작구 이런 전반적인 지역들이 평균 시세 자체가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균을 보고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아파트가 다 오르는구나. 그러면 나도 좀 집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물이 좀 감소해야 돼요. 구축 아파트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 매물을 조금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매물이 적어야 매물이 뭐 이렇게 있는데 달라붙는 사람이 이 매물 수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려면 이게 소가 되고 이게 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은데 이게 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집값이 오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매물이 좀 적어져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수도권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일부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 네 가지 조건들이 언제쯤 만족이 되어 가는지 그 변화 사항들을 좀 모니터링하면 좋겠죠. 사실 뭐 이 네 가지가 무슨 절대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방은 조건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선 조건이 미분양이 줄어야 됩니다. 아까 서울이랑 완전 다르죠. 서울은 뭐였죠?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미분양부터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빡빡 터져요. 500세대 미분양 계속 나요. 그게 계속 누적되고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새 아파트를 삽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다 할인 분양할 거거든요. 신축이 힘을 못 쓰고 미래 3년 뒤에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나고 입주하면 할인 분양하고 그러는데 누가 신축을 억지로 무리해서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재고가 많이 지금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쌓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돼줘야 된다. 그래야 신축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나머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줄어야 된다. 이게 1순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의 심리에 있어서 다들 지방 아파트는 조금 늦게 회복하니까 그냥 이걸 정리하고 저기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왜 그런 고민할까 보면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지역을 가지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해서 이걸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할까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다르게 보면 서울이 올라가면 이거를 갖고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1.5에서 2급지 구축 아파트가
상승해야 돼요. 이게 상승해야 지방 아파트가 오를 수 있어요. 왜? 야, 갈아타기를 이 두 개 중에 하는데 이미 서울 1급지 신축 다 올랐고 2급지, 2.5급지 뭐 이런 구축도 쫙 올랐어. 야, 넘사벽이네. 이미 이건 내가 못 사겠네. 서울에 이 정도 구축도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곳 중에서 약간 준신축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희망이 생기겠죠. 굳이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저평가된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물건을 딱 매도하기보다는 움켜쥐겠죠.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나머지도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지방 아파트를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지방 물건 정리해서 서울 가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적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야 그 매물들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야 또 그걸 살려가는 사람들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전국이 조정을 받았죠. 서울도 하락을 하고 지방도 하락했어요. 모든 지역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은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서울의 상승이 되게 중요한 키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어떤가요? 뭐 서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종목별 흐름도 좀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부동산은 1순위도 입지, 2순위도 입지, 3순위도 입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입지 좋은 것도 내릴 때는 다 내리죠. 하나같이 입지가 좋든 안 좋든 하락기는 다 내리죠. 그래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가 아니고요. 첫째도 타이밍, 둘째도 타이밍, 셋째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도 웬만하면 입지가 좋은 거를 선택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 때나 입지 좋은 것만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시작을 이제 이때 집값이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뭐 2025년 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만든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서 이게 몇 가지가 지금 부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합하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 결국 내가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확률 싸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의 뭐 동지기 수준으로 그냥 살까 말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시나리오들이 전혀 안 돼. 나는 분명히 흐름이 A에서 B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시간 지나서 보니까 A 갔다가 뭐 C로 가거나 그냥 바로 A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현상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구나. 나는 시나리오부터 이제 만드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구나. 시장을 좀 깊게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될 대상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부의 대상은 이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가 제 시나리오에서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 지금까지 랭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